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발전 속도는 그야말로 무서울 만큼입니다. 20여 년 전만 생각해도 지금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요. 그 변화 속도에 적응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자녀를 낳아 키우고 교육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그 염려가 참 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에, 특별히 크리스천 교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이사장이신 남진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한국서 오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요, 목사님. 글로벌 선진학교 이사장님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소개 말씀이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깐만 나눠주세요. 글쎄요, 저는 뭐 주로 교육에만 최근에 집중하고 또 어려운 기관들이 있으면 조금씩 뭐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그 직함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목사님 글로벌 선진학교 이름이 굉장히 기대되어지고 소망스러운 이름이에요. 네. 자, 목사님은 어떤 그 배경에 관심을 갖고 계셨기에 이렇게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어려서 그 강원도 삼척군 두메산골에서 태어났는데 네. 마침 우리 아버님이 이제 한문 가르치는 훈장님이셨어요. 아하, 네. 그것도 꽤 유명한 훈장님이셨고요. 네. 그래서 어려서 한글 알기 전에 한자를 먼저 익혔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군목이 됐는데 예. 이제 군목을 군인 목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 교육적인 거를 가지고 병사들에게 이제 영향을 줬죠. 아하. 그리고 이제 군목 예편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봉천동의 자그마한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는데 네. 이제 청소년들과 어떤 그 접촉점을 찾는 부분에서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군대 제대하기 전에 미팔군에 좀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체플린으로 있었는데 그때 사귄 미군 뭐 목사님들 또 장교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이 교육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하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 후에 이런 교육 선교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목회자, 목사님들은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에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도 사실은 교육자 입장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받아 네, 네.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네.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은 어쩌면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네, 염려와 네, 네. 또 그 비전을 갖고 네, 계시기 때문일 네. 텐데 채플린 시절에 계실 때 이렇게 외국 목사님들을 만나신 것이 어쩌면 글로벌한 생각을 네, 품게 되신 그렇습니다.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싶어서요. 네. 네. 그 제가 8군에 이제 그 보직 받기 전에 네. 특전사 공수부대에 꽤 오래 있었어요. 아, 목사님 무섭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예. 이제 네. 영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요. 부대. 네. 오히려 뭐 몸으로 때우는 그런 네. 그 부대인데 네. 8군에 갑자기 명령을 받고 그 영어를 해야만 직무 수행이 되는 부대에서 아하. 꽤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글로벌한 교육을 일찍부터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더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가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때 목사님 어느 정도 연령이셨을까요?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죠. 아하, 네, 네. 네. 자, 목사님이 군목이 되셨을 때까지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군목은 이제 저도 그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군목 입대 전에 네, ECM이라고 그래서 Elite Christian Movement 나름대로 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엘리트가 돼야 된다. 음, 그래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을 제대로 역할하지 않겠는가 네. 해서 이제 교회 전도사 때부터 뭐 교회 방과 후 학교라든가 또 베케이션 타임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탑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아하,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기왕이면은 군대를 병사로 가기보다는 예. 군인 목사 장교가 돼서 들어가서 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영향력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시면 목사님 특별히 왜 군목이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군목 입대하기 전에 네. 일반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에도 아하. 이제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예, 많았었는데 예. ECM이라고 Elite Christian Movement라고 해서 아하. 이제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다 엘리트가 돼야 된다 이 사회에서. 네. 그래서 뭐 방학 때나 방과 후에나 아이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도록 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군대에 가서 청년들에게 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군목 입대를 결심한 거죠. 그러셨군요. 사실 우리 이 목사님들은 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대원해주는 음. 교육자, 양육자 입장에 네. 결국 있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시라면 결국 교육자가 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고 또 목사님께서 지금 잠시 목회하시는 도중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어떻게 이제 글로벌리 두메산골의 한 학생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전 세계적인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그 단계가 아주 궁금합니다, 네. 목사님. 사실은 이제 미8군에 제가 그 초대 네, 일종의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미8군에 있는 주한 미군 사령부의 그 헤드 채플린하고 이제 함께 사역하는 그런 그 카운터파트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일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제가 군목을 그만두고 이제 그 일반 교회에 담임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IMF 사태가 네, 심각했을 때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IMF 때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했던 뉴스가 그 텍사스에 기반을 둔 론스타 무슨 그 파이낸스 회사에서 맞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그 은행 뭐 기업들을 아주 그냥 주워 먹다시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걸 보고 야, 이게 우리가 빨리 국제화된 그런 인재들을 키워야 저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직접적인 생각도 하면서 네. 글로벌 인재를 내가 나서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네. 좀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내 후임부터 세상을 생각해서라도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목사님도 분명히 그럼 그 시대에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됐던 거잖아요. 그 네, 도전도 받으셨던 네, 거고 네. 이 모든 것들이 두메 산골 살던 어린 학생이 만난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걸음이라는 네,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처음에 교회를 접한 거는 이제 우리 시골 네. 산골의 그 남씨 집성촌이라서 교회 들어오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가 남씨 집성촌이었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교회가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만났지만은
뭐 예수님을 영접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아하. 교회 재밌으니까 그냥 이따금씩 가보는 정도였는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외지로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아하, 예. 그런데 그때 아마 그 CCC 출신 우리 학교 선생님이면서 또 교회 선생님인 그분이 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오늘 만약에 너 생명이다 하면은 너 생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떨리는 질문하고. 질문입니다. 지금 받아도 떨리는 네, 네.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으로 경험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태어나서 응아하고 울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과 늘 접목점을 갖게 되지요. 네. 단어를 배우고 파리출연이 되고 이런 모든 거가 다 교육인데 목사님 특별히 이게 크리스찬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셔서 글로벌 선진학교가 태어났습니다. 네, 네. 이 시작이 한국부터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배경을 좀 얘기해 주세요. IMF 당시에 이제 저는 한국에서 네. 그 이런 국제화된 교육을 교회 안에서 네. 선교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아,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경학교를 제가 미8군에 있었으니까 8군에 있는 사귀었던 그 군목들 또 그런 분들을 좀 초대하고 이렇게 예. 해서 이제 여름 영어 성경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옛날에요. 네네. 그게 몇 년 전쯤 됐어요? 98년도. 아하,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너무 작은 교회였고 또 어마어마한 그 수요에 비해서 그걸 다 이렇게 담아내기 어려워서 이제 강남대학교라고 있는데 기독교 네, 학교예요. 네네. 그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여름에 그 학교 기숙사를 빌려서 4주 동안 이제 영어 캠프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걸 하겠다. 그렇게 이제 했더니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이제 몰려왔어요. 영어에 대한 그 붐이 한참 거셌었을 그때 이제 막 20년 시작할 때. 전. 네네. 막 시작했었죠. 예, 예. 그러고 이제 저는 뭐 참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상당히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제 뭐 그 소식이 막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뭐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청소년들이 유학을 자유롭게 해라 이런 아, 정책을 예. 발표를 했어요. 그때부터 유학 붐이 또 막 생겼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캠프를 하니까 저희가 무슨 해외하고 그런 게 관계가 있나 싶어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문의를 하기 시작하고 네.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한 번도 와본 사람이 아니에요. 아하, 네. 8군에 근무는 했지만은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미국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98년 여름에 한 달 반 정도 미국 전역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예. 그때 이제 어떻게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했는지 그 텍사스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청빙을 받게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시무를 하면서 제가 미국에 갔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무슨 영어 교육의 전문가라고 된 듯이 인식했던 사람들이 네. 연락을 해서 네. 우리 애들을 좀 맡아달라. 아하. 처음엔 그저 생각 없이 몇 명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인들의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도 해야 되니까 부사역자들을 또 모시고 와서 그런 아이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조기 유학 오는 우리 학생들을 여기서 돌보는 홈스테이 겸 교육하시는 네. 분들의 원조를 만나 네, 뵙고 뭐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셈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아, 그리고 돈을 쓰는 거에 비해서 제가 볼 땐 뭐 효과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커리큘럼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을 미국에 오게 하느니 한국에서도 이 미국에서 교육받는 거랑
또 한국 교육의 장점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걸 이제 잘 조화시켜서 학교를 만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작정 한국 나가서 이제 학교를 세운 거예요. 텍사스 저 목회를 관두시고. 그때는 이제 병행을 했죠, 초기에는. 초기에는 병행을 네. 하시고요. 네네. 네. 한국에 나가셔서 그것을 만든다 그럴 때 사람들의 인식은 그 반응은 어떻던가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목회를 하시면 더 잘하실 분이 네네. 왜 그런 일에 이제 관심을 갖느냐 하는 뭐 약간의 비판 여론도 있었지만 또 뭐 제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나설 사람도 별로 없겠다. 네. 그래서 마침 이제 그때 옥수수 박사인 김순곤 박사님, 네. 또 제 친구인 박상태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자꾸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그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때 그것이 글로벌 선진 학교입니까? 네.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처음에는 했을까요? 이제 강원도 홍천에 있는 허름한 그 무너져 내리는 수련원 같은 데를 빌려서 하다가 네. 충북 음성에 마침 폐교 요즘은 한국의 그 초등학교들이 시골 학교들이 폐교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저출산 이것 때문에 그런다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침 그 교육청에서 학교를 수의 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매입해서 충북 음성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랬군요. 첫 번째 캠퍼스가 네,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여드시고 도와 함께 동역하겠다는 분들이 쉽게 그렇게 생겼던 건 아니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군 목회를 한 11년 하고 네. 전역을 했는데 그때 아마 저의 그 어떤 목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던 많은 분들이 네. 또 군인 장교들은 되게 그 의리도 있고 심플하거든요, 생각이.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장성되신 분들, 뭐 영광급 장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충북 음성에 그 첫 번째 캠퍼스가 세워지고 거기서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목사님? 처음에는 뭐 저도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네. 의욕만 가지고 한 거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 교육의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필요성, 네. 또 한국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마치 유학을 간 거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아주 큰 매력 때문에 초기에 뭐 1, 2년 정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학생들이 그냥 몰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셨어요?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교포 선생님들, 네네. 또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저를 돕고 저와 가까이 지냈던 이제 미국인 네. 목사님, 또 그 가정들, 또 그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이런 분들이 힘을 합해줘가지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었어요. 결국 관계로 시작할 수 있었던 네.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군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확장이 됐죠, 목사님? 네. 음성에서 한 우리가 개교 7년, 8년 정도 지나가니까 네.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수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또 한국 내에서도 이제 함께 했던 분들 중에는 한국 교육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학교에 와서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분들도 있었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네. 이제 셀다운이 되면서 안정이 되고 새로운 캠퍼스가 또 필요로 해서 네. 문경에 2009년부터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2년 동안 이제 캠퍼스를 다시 조성을 하고 해서 한국에 2개의 캠퍼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과 문경 두 곳에 있는 캠퍼스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변화 같아요. 폐교 직전 학교들이 이렇게 큰 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학교로 변화되어지는 것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지금은 어떤 성장세를 보이고 있나요, 목사님? 그 두 학교가? 지금 음성 문경은 아마 시설 규모는 뭐 국내 중고등학교 중에서 그 정도로 현대화된 학교는 없을 정도로 그래요?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네. 한 학교에 보통 400명에서 500명 사이에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매해마다 조금 학생 충원율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음성 문경 학생들이 한 900여 명 되고 네. 또 한 몇 년 전에 미국에 예. 3년 전에 캠퍼스가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네. 한 100여 명 해서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음성과 문경을 학교 개교한 것이 몇 년 전인가요, 목사님? 음성은 2003년 개교고 문경은 2011년 개교입니다. 예. 네.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펜실베니아는 2015년 개교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이 변화가 1000여 명의 그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자라나고 네, 있잖아요. 2003년도에 개교를 했다면 지금 벌써 이미 성장해서 성인이 된 제자들도 많으시겠습니다, 목사님? 1회 졸업생이 이제 올해 31살, 와, 네. 만 31살. 네. 이제 결혼도 하고 아하. 또 직장도 다니고 목사님이 된 친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서 아주 정말 멋지게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뿌듯하시죠? 네, 네. 제 펜실베니아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네, 네. 아, 문경과 또 음성을 지나서 펜실베니아까지. 네. 아, 제가 그 시기에 잠시 제 목사님들 몇 번 뵀잖아요. 네. 그때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펜실베니아까지 어떻게 글로벌 선진 학교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을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문경 캠퍼스 오픈할 때까지 저희들이 한국 캠퍼스 조성에 뭐 온통 심혈을 기울였는데 사실 교육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국제화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한국에서 선생님들만 영어를 하는 상황이 늘 조금 아쉬웠어요. 한 뭐 흔히 말하는 대로 2%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영어 환경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미국의 캠퍼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꽤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캠퍼스를 매입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그 예산이 있어야 그렇죠. 미국의 중고등학교를 인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어떤 아주 특이한 상황 때문에 펜실베니아의 특정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저희가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 하는 아이들을 단기간 집중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펜실베니아로 보낼 테니 이 아이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좀 소개해라 했는데 저렇게 텅텅 비어 있는 어마어마한 캠퍼스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원래 미국 정부가 참전 용사 자녀들을 위해서 한 130년 동안 이 보딩 스쿨로 운영해 왔던 학교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네. 규모도 185에이커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한 어마어마하네요. 22만 평. 네. 빌딩 개수만 한 80개. 와.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이제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여기에 학교를 하면 좋겠다. 우리 기도해 온 거다. 그랬더니 그 이제 시설을 정부로부터 인계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재단에서 네.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총장급, 이사장급 이런 고위층들 한 13명이 이 2013년 5월 달에 모두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네. 음성 캠퍼스, 문경 캠퍼스를 보시고 네. 이분들이 이제 마음을 놓고 아, 그러면은 앞으로 50년 동안 무상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2014년 1년 동안 준비 과정 거쳐서 2015년에 정식 이제 학교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대단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힘들 일인 것인데 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고 네. 지금 그러면 그 학교에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한 40여 명. 네네. 또 전 세계에서 우리가 Faith, Aim, Dream 이렇게 해서 꿈을 갖도록 믿음을 주는 그런 장학 사업 네. 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어려운 나라들에 사는 아이들, 원주민 아이들이죠. 선교사님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뭐 항공료, 체재비, 숙식비, 심지어 뭐 옷까지 다 사주고 용돈도 주고 와, 네. 이렇게 해서 배우는 아이들이 현재 6명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아이들하고 또 그 캠퍼스에서 이제 농구, 야구를 이제 그 미국 프로야구, 프로농구에 진출하기 위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불러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요. 걔네들이 한 60명 되거든요. 와, 그래서 네. 지금 한 전교생이 한 뭐 100여 명 조금 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한국에서 온 이 40여 명의 친구들은 어떤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오는가요? 주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많고 네. 또 캠퍼스 소식을 듣고 함께하는 아이들. 나는 미국 가겠다 또 하는 친구들. 미국 내에 이제 그 교포 자녀들 아하, 꽤 네. 많이 와 있어요. 또. 아, 그렇군요. 네. 네.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음성과 문경은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 펜실베니아는 어떤 학생들이 좀 더 많은 또 그 자격을 갖고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음성하고 문경은 이제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글로벌 교육, 그야말로 국제화 교육을 받고 싶은데 네. 너무 일찍 그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하, 예. 또 유학 경비도 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음성 문경은 이 미국에 와서 유학하는 거에 한 40% 정도만 쓰면 되죠. 그렇군요. 물론 뭐 네네. 국내에서 따지면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이 특별히 믿음 안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 네. 예. 이런 학생들은 이제 한국의 외고나 뭐 민사고나 이런 특목고에 가기보다는 저희 학교 많이 선호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가서 안전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펜실베니아 캠퍼스가 아주 안전하잖아요. 뭐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하니까 그런 학생들이 주로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대강 어떤 식인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육 과정이 그대로이고 네네.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 더 보태진 것이 태권도를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3단을 반드시 따야 돼요. 남녀 모두. 예. 네. 그건 의무로 따게 하고 또 요즘은 STEAM이라고 그래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그러니까 소위 이과 기반 융합 교육 해서 소위 말하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그 산업의 핵심이 되는 이 상황에 이 이과 문과의 경계 없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가진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 해서 그런 교육 과정을 우리가 특별히 개발을 해서 중학교 때는 주로 체험 위주,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거를 이제 이 리서치 위주 교육이라고 그러는데요. R&E라고 그럽니다. Research and Education. 그래서 그런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쓰는 거죠. 그룹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 이제 우리 교육의 특징이면서 특히 이러한 수업들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저희 학교 교육 과정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그곳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떤 네. 분들이신가요? 한국의 음성 문경 캠퍼스는 한국교육부의 이제 법에 따라서 네. 70%는 한국 정부가 인정한 교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교육하도록 돼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70%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분들 중에 이제 해외에 나와서 유학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쓰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고 나머지 30% 정도는 이제 교포 자녀나 아니면 이제 뭐 미국인, 캐나다인, 오스트레일리아, 또 영국 이런 데서 영어권에서 이제 원어민들이 와서 함께 가르치고 있어요. 네, 물론 뭐 그렇군요. 거듭나신 분들이고요. 미국은 이제 그런 법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네. 미국에는 이제 교사들이 전원 교포 자녀이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교육 경험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일반 교사하고는 다른 게
기도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지금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의 양쪽 캠퍼스 아이들이 지금 매년 아이비리그에 아이들이 가요. 진학을 그래요? 하고 와. 올해는 아마 하버드생이 나올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발표가 나는데 와, 네네. 이제 우리 기대를 많이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 세계 홍콩, 싱가포르, 뭐 중국, 일본, 또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게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고 또 한국도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포함해서 네. 아주 좋은 학교들에 아이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고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 졸업생들이 전 세계 대학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70억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네요. 장학금들을 받고 가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선생님들의 그 가르치는 교수 능력 또 그 결과로 빚어지는 그 교육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그래요. 또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알럼나이들, 동창생들끼리의 그 관계도 굉장히 네.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드는데요. 돈독하고 네. 뭐 1년에 한 번씩 그 홈커밍 형식으로 이제 한 지금 동문들이 한 1,000명 되거든요, 벌써. 그렇군요. 그래서 와, 뭐 네. 아주 볼만하고 대단합니다. 네, 부모님들도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에 헌신을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방송은 물론 이제 3월 말 혹은 4월 달 초에 방송이 되겠지만 이 방송 끝내고 곧 또 무슨 학교에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이 된 건지요? 특히 이제 미국 캠퍼스는 겨우 3년 됐지만은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질적으로 양적으로. 특히 이제 저는 미국 캠퍼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의 박해 국가라든지 저개발 국가에서 우리가 아주 100% 풀 스칼라십 용돈까지 주고 생활비까지 주는 스칼라십을 주는 학생들을 뽑아서 여기서 제대로 신앙인으로 교육시켜 가지고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보내서 다시 자기 나라에 가서 네. 국가급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거를 미국 캠퍼스를 통해서 하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미주 교포 사회의 어떤 그 신앙적인 헌신들과 실제적인 헌신들이 함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교포 자녀들이죠. 사실 한국 그 자녀들이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그럼요. 아마 이제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고 요즘은 또 반성경적인 그런 가치들이 뭐 공립학교를 완전히 휩쓸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뽑아내서 걔네들을 이제 그 기숙사 학교고 그러니까 신앙 훈련하고 학습 집중 훈련을 하면은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지금 아이비리그를 가는데 그렇죠. 여기 예. 아이들은 자기가 영어를 자기 말로 쓰는 아이들이니까 효과도 얼마나 크겠어요. 아멘. 그래서 걔네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또 여기 그 교포 자녀들은 다 영주권자고 시민권자니까 네. 대학을 갈 때 자금도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보고 지금 아직 뭐 교포 자녀들이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졸업생을 아직 못 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년 정도면 네네. 졸업생을 내면 아마 깜짝 놀란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일반 학교, 그러니까 보딩 스쿨, 미국의 일반 보딩 스쿨은 대개 5만 불이에요. 이쪽 저쪽. 그러니까 네네. 5만 몇천 불, 6만 불까지도 하고. 네. 그런데 저희는 연 3만 불 선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네. 사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만 이제 능력이 되면은 우리 학교에 학생을 맡기면 모든 면에서 아주 완벽한 멋진 크리스천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네.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네.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싶었는데. 그랬군요. 네. 지금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중고등학교. 네네. 보통 입학은 몇 살부터 받으세요? 우리가 이제 7학년부터 시작하니까요. 6학년 졸업하고.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6학년이 미국에서는 중학생이에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네,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7학년부터. 아하. 예.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1년 다니다가 그때부터 2학년부터 와라. 네, 예, 네, 네. 숙식 같이 하고 물론 모든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의 기숙학교로. 커리큘럼에 같이 다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넓은 185에이커 안에 우리 친구들은 한 군데 같이 이렇게 있게 되나요? 기숙사가 이제 소위 타운하우스 형태로 네. 그러니까 그 복도식 병영식 기숙사가 아니고 그냥 가정 같은 그런 식으로 컨도미니엄처럼 이렇게 네네. 우리가 이제 그걸 뭐 미국식으로 카리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기숙사 동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리고 네. 뭐 큰 사커 필드가 있고 또 베이스볼 필드가 있고 또 실내 체육관이 2개가 있고 또 큰 아트홀 같이 생긴 이런 이제 강당이 또 있고 또 채플이 따로 있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우리가 있을 텐데 네, 지금 뭐 네. 수영장 따로 아하. 있고 네. 볼링장이 있고 뭐 하여튼 이 시설 면에서는 조금 낡아서 그렇지 네. 하여간 뭐 최고 시설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하여튼 정말 귀한 곳에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고 아이들의 교육에 열정을 다 바칠 수 있도록 네.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네. 자 목사님 오늘 기자회견 이어서가 아니라 네. 앞으로 우리 이 글로벌 선진 학교가 나아가야 될 바 우리 목사님 지금 또 앞으로도 뭐한 십수년은 충분히 이곳에 헌신하실 네. 거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 글로벌 선진 학교가 나아가고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요즘 이제 준비하고 추진하는 게 글로컬 프로젝트예요. 글로벌 플러스 로컬. 아하. 근데 예. 이제 지금 선진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모이는데 이제 인재가 너무 과밀하게 집중되는 현상이에요. 아하. 네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미국에 있고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지만 거기에서 또 루저가 되는 학생들은 사실상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인데 그렇죠. 오히려 마이너리티나 어떤 루저로서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굳이 미국에 올 게 아니라 저개발 국가로 가라. 아하. 거기서 그 나라 랭귀지를 익히고 그 나라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네. 와.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이제 저희가 중남미권 스페니쉬를 하는 한 7억 이 중남미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일찍부터 중남미에 보내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대학원을 이 선진국에 와서 해라. 또 동남아, 또 요즘 이제 유럽의 재복음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큰 도전이죠. 독일,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오히려 중고등학교를 그런 로컬 현지에 가서 글로벌 비전을 꿈꾸면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현지화돼서 현지 사람들에게 리더십도 발휘하고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이 되면 좋겠다. 네. 거기서 사장도 하고 아하. 장관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그렇게 해라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선진 학교가 중남미에도 생기고 독일에도 생기고 홍콩에도 생기고 그럴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네. 우리가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자매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아하, 네롤그로요. 네. 네, 그래서 자매 학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또 교사 훈련을 같이 시켜드리고 학생도 보내고 예. 그렇게 이제 그렇군요. 네.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미 이제 학생을 보내는 단계까지 아하, 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어떻게 있을까요? 소망하는 지금 바가요. 사실 고령화에다가 저출산에다가 또 전 세계 기독교가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정체 내지는 이제 쇠퇴하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네. 그 가장 큰 원인이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매우 스트롱하고 파워풀한 크리스천을 인재를 기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전 세계에 오히려 복음이 쇠퇴하는 지역에도 우리 학생들이 인재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강한 존재가 돼서 들어가면은 다시 제2의 어떤 그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설레이고 기대감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저는 바로 그분들이 교육에 할트가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감정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분명히 그러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목사님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주의 은혜랍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신다면 목사님의 이제 60평생 이렇게 돌아보실 때 그 감회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깊은 간섭이 있으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의 그 훈장님 하시는 아버님께서 태어났는데 불행스럽게도 전후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많은 한국의 가족들이 다시 찢어졌다가 재결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버님도 원래 이제 저희 큰어머니죠. 그러니까 저를 낳으신 분은 아닌 아버지와 원래 결혼했던 분도 6.25 때 돌아가셨고 우리 나를 낳은 우리 어머니도 남편이 6.25 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전후에 두 분이 만나가지고 저를 낳았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깨어졌던 가정이군요. 네, 그렇죠. 아팠던 가정에. 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어머님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일찍 이제 가장이 돼가지고 뭐 동생들도 거느리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면서 그 당시엔 그게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또 그 당시 그렇게 스스로 뭔가 일어서고 개척해야 되고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해야 되고 어떤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컨피던스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신앙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나? 그 당시는 그게 힘든 거였지만 지금 이 사역을 하고 보니까 아마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 삶에 간섭하셔서 그런 걸 좀 미리 준비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을 참 많이 갖게 돼요. 그래요. 네. 그 후에도 직접 학교를 설립하는 당시에도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고 오해를 받고 또 법정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세상에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정직한 자의 편, 진실한 자의 편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도록 그런 당시의 힘든 상황이 오히려 다음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위복이 되도록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뭐 그것만 간증할래도 오랫동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정말로 주의 은혜였다 하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고난은 가면을 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우리 삶이 돌아보면 그 당시는 다 힘들어도 돌이켜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고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축복이라고 혹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하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오늘 목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고난 가운데 어쩌면 끝이 안 보여 막막해 하는 그런 분들 혹은 그런 공동체 안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위로와 도전을 함께 좀 주시면 어떠실지요? 제가 이제 그 7공수여단, 1공수여단의 군목으로서 정말 그 몸으로 또 거친 말을 쓰면서 그렇게 군목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미팔군으로 명령을 받았어요. 말도 통하지 않죠. 어색하죠. 또 저는 공수부대에서 각도 있고 우렁차고 절도 있는 이런 그 몸에 밴 그런 그 생활에서 갑자기 미국식의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뭐 위아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언어적인 문제까지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그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뭐 영어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든지 뭐 등등등등 그랬는데 지금 저는 사실 뭐 미국에서
학교에 어디 다녀본 적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저 하나님이 그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언어적인 준비도 시키고 국제적인 안목도 준비를 시키고 신앙적인 걸 준비시켜서 오늘 이제 이런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청자들 가운데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절대로 좌절하시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흐트리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고 나가시면은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서 아마 또 다른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은 어쩌면 골목 하나만 돌아서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축복 혹은 어떤 그 정답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요,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또 신문과 더불어 라디오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꾸며져 가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사역에 끊임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